그리고 잉글랜드 명단이 떴죠. 자, 여기서 봤을 때 딘 앤더슨, 픽포드, 램스데일, 트래포드, 그리고 번 들어갔고요. 콜윌, 게히, 제임스, 리스 제임스죠. 콘사 들어갔고, 루이스 스켈리 들어갔고, 리브라멘트 들어갔고, 콴사 들어갔고, 워커 들어갔고, 벨링엄 들어갔고, 에세 들어갔고, 조던 핸더슨 존나 충격적인 복귀 들어갔고요. 그리고 커티스 존스 들어갔고, 콜 팔머 들어갔고, 데클란 라이스 들어갔고, 그다음에 스티브 로저스인가? 지금 들어갔고요. 보웬, 포든, 고든, 케인, 래시포드, 솔랑케까지. 봤을 때 의아했던 거는 왜 스펜스가 없냐? 첫 번째로 스펜스가 못 들어갈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서 왜 스펜스가 없나? 좌우 옵션이 전부 다 가능하기도 하고 요즘 지표가 되게 좋았거든. 근데 이 선수를 안 데려간 게 좀 애매했고 나는 리브라멘터보다 오히려 스펜스가 뽑힐 줄 알았어요. 근데 리브라멘터도 그냥 뽑힐 수는 있다 하더라도 번이 되게 충격이지 사실. 덴번 데려갈 거라고 생각 안 했어. 그리고 두 번째로가 완비사카 안 뽑힌 거. 나한테는 덴번하고 리브라멘토가 애초에 둘 다 내 머릿속에 없었어. 구상 속에 없었어. 덴번 빼고 리브라멘토 빼고 스펜스랑 완비사카 들어갈 줄 알았어요. 환사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 뭐 센터백 옵션이 부족하다 보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데려가면서 좀 적응시켜보려는 그런 취지인 건 알겠는데 리브라멘토도 거기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어. 근데 덴번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엄청 의아했죠 저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놀라운 거는 핸더슨 정도 말고 없어요. 여기서 추가로는 나머지는 다 뽑힐 수 있는 선수들이라 생각하거든. 충분히. 핸더슨은 왜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들어간 거는 나한테는 되게 책임감 없는 노망든 주장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해 요즘은. 기량면에서 내가 체크를 할 수 없겠지만 근데 들려오는 이슈로는 너무 프로의식이 결여된 모습들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전원 선수를 리더로 뽑아간다는 것도 좀 의아하고 그래서 잘 납득이 안 돼요. 근데 뭐 다 이유가 있겠지. 존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까 수비 뎁스 쪽이랑 핸더스 정도 말고는 다 뽑힐 수 있어 충분히. 근데 완비사카 안 뽑힌 건 좀 안타깝긴 해 개인적으로. 완비사카 왜냐면 되게 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트리피어랑 워커랑 아놀드랑 리스 제임스랑 지 밑에는 누가 올라오고 있었더라? 에론스 이런 애들이 막 올라오고 있고 막 그런 애들인데 근데 이제 와서 아놀드 부상 당하고 트리피어 국대 은퇴했으니까 이제 갈 수 있겠다 싶었겠지만 근데 이번에 또 못 가버렸어. 근데 완비사카가 진짜 구라가 아니라 리스 제임스랑 리브레반토랑 워커랑 이런 풀백들보다 더 잘했다 생각을 하거든. 근데 안 뽑힌 건 살짝 충격적이고 일단 구상해놓은 명단이 딱 봤을 때 무슨 포메이션을 쓸지도 일단은 예상은 안 가요. 경기를 봐야 알 것 같아. 지금까지 딱 봤을 때 할 수 있는 코멘트는 이 정도가 끝이다. 리제 풀백으로 안 썼으면 좋겠다. 응 아니야. 투엘 나는 리스 제임스가 여전히 풀백에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물론 몸 상태를 봐야겠지만 잉글랜드의 감독 토마스 투엘은 자신이 여전히 리스 제임스가 미드필더이기보다는 풀백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가 높은 강도를 요구하는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선정했다. 제임스는 투엘이 이끌던 첼시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데 크게 일조한 핵심 선수였고 2023년 3월 1일 처음으로 잉글랜드 대표팀이 소집되었다. 제임스를 잘 안다. 그를 소집하기 전에 최근 훈련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는지 경기에 꾸준히 나갈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체크했다. 만약 그가 이번에 소집되지 않았다면 그건 부상 때문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클럽의 의지 때문이었을 거다. 이번 소집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실제로 마레스카가 국대에 보내는 거 너무 적극적이어가지고 크게 말리지도 않고 너무 좋아했다고 하죠. 난 여전히 제임스가 풀백과 윙백에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중앙 미드필드에는 그보다 더 전문가인 선수들이 이미 선수단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멘트 같은 경우에는 리스 제임스를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 사진은 왜 있다고는 모르겠지만 풀백으로 쓸 것을 암시하고 있죠. 영구적으로 그렇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리스 제임스가 이런 높은 강도를 뛰면서 축구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관해서 본인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것 같다는 게 예측이 되지. 그래서도 나는 리스 제임스 국대 나간 거 국대 이번에 들어간 거 너무 좋아. 나는 리제가 국대 들어가야 된다 생각했어요. 폼도 폼이고 마침 아놀드도 부상이겠다. 이거는 본인의 위상을 일단 입증을 해야 되는 거라 생각해서. 왜냐면 리스 제임스가 국가대표팀이랑 너무 멀어진 지 오래됐잖아. 은근 오히려 마운트가 좀 더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리스 제임스는 좀 더 이 치열한 오플백 뎁스 경쟁 사이에서 경쟁력을 입증을 하고 그걸 곧 자신의 위상으로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첼시 선수단에 와서도 그 위상대로 폼을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국대 승선 되게 좋다고 생각함. 부상에 관해서는 본인이 잘해야죠. 근데 부상도 이제는 잘 이겨낼 것 같고 내 생각은 그냥 리스 제임스 국대 승선 이거는 난 예상했고요. 그리고 딱히 그렇게 싫어할 건 아니라 생각해. 니코 슐러터백 도르트문트가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지 못하더라도 도르트문트와 함께 할 것. 얘가 이래요. 사람들이 슐러터백 막 사오고 싶다 잘하는 거 아니까. 근데 내가 항상 라이브에서 그런 멘트 있으면 못 싸운다고 딱 잘라서 말하는 게 이것 때문이야. 얘가 도르트문트 엄청 좋아해요. 코벨이랑. 코벨하고 니코 슐러터백이 나는 개인적으로 폼을 올리고 팀의 수준이 조금만 따라오면 월드클래스 기량을 충분히 뽑아내고도 남을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명은. 근데 그 둘이 도르트문트를 너무 좋아해서 웬만해서 나갈 일이 없을 것 같아.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더라고. 본인들의 위치에 관해서. 주장감이라고 실제로 도르트문트 팬덤들도 생각한다고 할 정도로 되게 충성심이 높아요. 그리고 여름에 재계약 얘기가 있다고 하네. 지금은 주급을 1.5억 정도를 받고 있고 재계약하면은 3억 정도로 뛸 거라고 하네요. 뭐 남겠네. 이런 인터뷰를
이거를 메뉴 팬들은 마이노한테 바라는 거고 리버풀 팬들은 아놀드한테 바라고 있는 중이겠죠. 부카요 사카 부상 회복했고 다음 주에 팀 훈련 복귀한다고 하네요. 이러면은 아스날하고 첼시 경기에는 무조건 결정을 할 거고 레알 마드리드랑 경기할 때는 웬만해선 복귀하겠네. 그러면 A매치 브레이크 때 휴식 취하면서 몸 올리면 되는 거니까. 빠르면 1차전 늦으면 2차전이라고 하네. 근데 회복 속도가 진짜 빠르다고 하네요.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땐. 아르테타가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로는 훈련 강도를 높이며 아주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팀 훈련에 합류시키기 시작하면 그의 반응이 어떨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경기 감각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2주 정도 남은 시간? 2주보다 더 남지 않았나? 2주보다 더 남았거든요. 다음 주 내로 팀 훈련 복귀하면 최소 3월 한 16일쯤이고 3월 16일로부터 4월 8일까지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2에서 3주가 남은 기간 동안 매치 피드 올리기 가능할 것 같은데 충분히 사카 정도면 약간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야말이 현재 탑3 윙어는 아니다. 하지만 그는 몇 년 내에 정상에 오를 것이다. 이 나이에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믿을 수 없는 선수다. 저는 그의 모든 플레이를 즐기면서 보고 있다. 정말 좋은 점은 아직 그가 너무 젊다는 거다. 앞으로는 몇 년 안에 그는 정상에 오를 것이다. 넘버원이 될 선수입니다. 저거 인터뷰 현 시점 축구 선수 탑5였는데 킬리안 은바페, 살라, 케인, 벨링엄, 야말 뽑았대. 만약에 흥민이가 바르샤에 역전했을 때 성사가 됐으면 손흥민이 야말 어버키였을 것 같음. 야말한테 마지막 한 끗 부족한 게 피니시 능력인데 양말 능력이랑 피니시 능력 투표링해주고 비시즌 때 한국에 초청해서 스페인어 가능한 장코치랑 감스랑 합방 컨텐츠 뽑아서 무슬림인 거 배려해서 고향인 춘천에서 닭갈비, 뉴스 시절 몸담았던 서울에서 명월관, 삼원가든 소갈비 투어 시켜주고 야말이 춤추는 거 좋아하니까 여돌이랑 케이팝 댄스 커버 영상 하나 찍고 유키즈의 동반 출연. 이때 바르셀로나의 방한 기간 겹치면 레반도프스키나 발데가 깜짝 출연해서 유재석, 조세호 등 출연자들 전부 같이 틱톡 댄스 찍으면 대박이고 야말 동생도 졸기던데 같이 불러서 홍대 펫카페 가서 강아지랑 야말 동생하고 노는 거 찍고 셋이 롯데월드 가서 야말 동생은 롯띠 모자 쓰고 어린이 범퍼카랑 회전목마 타고 흥민이랑 야말은 자이로 드롭 아틀란티스 호름라이드 타고 마지막으로 밤에 한강이나 아니면 한옥 카페 같은 곳에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 말해주고 야말은 자기가 유로 때 입었던 유니폼 흥민이한테 선물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하면 전세계 유튜버 조회수 억단이 가능. 키미가 푸는 재계약설. 무시알라랑 폰지가 재계약하길 기다렸다. 나는 먼저 구단이 새 방향성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감을 잡고 싶었다. 또한 팀이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새로운 감독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내 역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고 싶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뮤니크가 막 계약 철회하고 막 이랬던 시점에는 얘가 부상이었네. 회복에 집중을 했어야 됐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게 끌렸다고 하네요. 사실 리버풀보다 바이에른 뮤니크가 더 FA 압박에 시달린 게 더 컸는데 폰지랑 키미랑 그래서 아내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리고 무샬라 같은 경우는 1년 남았으니까 엄청 위태로웠고 근데 그 사건 중에 대부분을 이미 다 완벽하게 처리해버린 바이에른 뮤니크랑 그리고 아직까지도 미궁수로 들어가고 있는 리버풀 비교가 많이 되긴 하네요. 래클리프 나였으면 퍼거슨 후임으로 모에스 선임 안 했다. 내가 구단에 있었더라면 에드 우드워드나 리처드 아놀드 같은 사람들을 참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와 저격까지. 아놀드는 럭비계에 있던 사람이고 축구를 이해하지도 못했다. 우드워드는 구단을 운영할 자격이 없었다. 그는 세계사 출신으로 투자은행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CEO도 아니었다. 지난 12년간 메뉴에 있었던 운영진들은 일을 잘하지 못했다. 구단주들이 스티브 페리쉬나 다니엘 레비처럼 구단을 디테일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두 사람은 매일 출근하면서 운영진의 목줄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레비랑 이 크펠 구단주. 반면 글레이저 가문은 경영에만 신경 썼고 축구적인 부분들을 운영진에게 맡기고 건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운영진들은 12년간 많은 형편없는 결정들을 내리면서 멍청한 짓들을 저질렀다. 그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움직였다. 첫 번째 운영진은 자신들이 축구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선수 영입에 관여하려 했지만 그들은 영입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그래서 이적 시장에 뛰어들어 그냥 마구잡이로 돈만 뿌리고 다녔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뮤니크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최고의 자리를 지킨다. 메뉴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실력이 나쁜 운영진이 나쁜 결정들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난 데이비드 모에스를 좋아하고 아주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였으면 알렉스 퍼거슨의 후임으로 모에스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에스란 사람이 스타 플레이어를 지도해본 적도 없고 우승해본 적도 없어서 그래서 이런 자리를 견뎌낼 만한 성격이 아니라는 주장이네. 리버풀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메뉴는 데이터 혁명의 시기를 완전히 놓쳤어. 브라이튼, 브랜트포드, 리버풀은 그 시기를 잘 살려서 강호로 성장을 했고요. 리버풀은 데이터 분석의 천재라고 볼 수 있는 그레이엄 하고 위르겐 클럽 그리고 마이클 에드워즈 단장을 데려왔는데 이 세 명은 몇 년 동안 매우 현명하게 스쿼드를 만들었고
모든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이제 기염을 토했죠. 그리고 에드워즈는 모든 영입 후보 선수들의 영상을 20개씩 보면서 분석했고 얘는 단장이야. 그리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그레이엄은 그 선수들의 프로 생활 전체의 모든 경기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 그리고 클럽은 축구인의 관점을 제공을 했다. 세 명이 갖고 있는 각자의 장점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이끌어냈고, 그렇게 된 게 지금의 리버풀이라는 의견. 우리 구단은 아직까지도 데이터 분석 체계가 없다. 우리가 가진 건 제이슨 윌콕스 단장의 눈밖에 없다. 그는 맨시티 아카데미를 총괄했던 담당자로 뛰어난 안목을 갖고 있다. 윌콕스는 전문가고 아모린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시즌 테나우와 머터프 체제와 비교하면 극과 극이다. 윌콕스는 아모림 시스템에 맞는 선수들과 맞지 않는 선수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고 어떤 선수들을 영입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하지만 윌콕스 혼자서 모든 경기를 볼 순 없다. 모든 리그에 있는 모든 선수의 모든 경기를 보려면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게 브라이튼과 브랜트퍼드가 운영하는 방법이다. 그런 데이터 기반의 축구,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어린 재능들을 먼저 발견하기도 한다. 그래서 먼저 운영진을 꾸리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올해 우리에게는 불편한 해이며 정리이고 같은 불편한 결정들도 내려야 한다. 그런 일들이 여름까지 마무리되면 이제 영입 체계에 집중해야 한다. 아무리 멋진 구장이 있어도 선수 영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경기를 이길 수 없다.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테나가 계약 연장을 했다. 이거에 관해서 책임을 물어볼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진짜 많이 인상 깊은데요? 이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테나를 연임을 시키든 뭘 하든 간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 문단 이거 있잖아요. 이거대로만 이끌어 놓기만 하면은 메뉴는 훨씬 나아질걸? 맞는 말 했네.